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민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눴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기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려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내려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사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91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죄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1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8항까지 이상 1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회 검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사진행을 하세요.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현재 국가가 금융 및 외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법사위 법안 심사를 위해 오늘 소집한 이날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께서 발표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의원들 간의 충격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현재 이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당에서도 바로 조만간 긴급 의총이 소집되어서 의원들 간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내용 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가 필요한 시간이 당 대표로부터 요청이 됐고 저희 의원들도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중요합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한가하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법사위 일정을 오전 중이라 좀 정리를 하셔서 국민의힘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또한 의원들도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나라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중엔 우리 법사위를 좀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유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르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제가 유상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한동훈 대표의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사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비지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한동훈,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 판단 아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면 타당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의사진행 권한해 주세요. 지금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미 백악관이나 미 국무성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캠벌 부장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정신 나간 미친 바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 세계가 우리 모든 경제가 우리 국민이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
경찰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그래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이번 탄핵을 국회에서 찬성하겠다 하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 간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를 하지만은 그 현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도 중요하지만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엄격한 질문을 하고 관계 장관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젊은 군인에게, 젊은 경찰에게 하는 보답이라 생각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리되면은 오후에 참석을 하더라도 이대로 법사위는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의총 진행 중이신가요? 네? 아니, 국민의힘 11시.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11시로 잡혀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11시에 지금 소집됐다고 지금. 민주당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총이 11시에 소집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총을 해서 다 못 들어오는데 민주당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 이러한 현안을 두고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건지, 헌재의 입장은 어떤 건지, 법무부 장관은 특히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두에 정박된 선박이 쥐떼들이 다 뛰어내리면 나가서 침몰한다고 합니다. 쥐들이 먼저 안 거예요. 도대체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영헌은 이대로 두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죠.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보세요. 중앙일보 사설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을 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정신 이상한 대통령을 이대로 단 1시간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확실한 탄핵에 찬성하겠다 하는 입장이 발표되지 않고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관계 장관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리고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유상무 원사님, 일단 11시 의총이니까요. 다른 법사위원님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시고 아직 회의가 저는 지금 회의 중인 줄 알았습니다. 의총 진행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1시라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고 차차 좀 더 판단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2항부터 제61항 및 제118항을 검토 보고하게 되는데요. 118항이 방금 전에 숙려기한이 지나지 않아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수사 요구안입니다. 그래서 제18항 법의 제목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